안녕하세요. 저는 칼럼 맥도널드입니다. 23살이고 영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2024년 11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라오스의 방비행이라는 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비행은 젊은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자연과 저렴한 물가,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여행지였거든요. 저희가 묵었던 호스텔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룻밤에 $10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침실과 공용 공간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배낭여행자 숙소였어요. 호스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감동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또래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서로 여행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온 신혼부부, 덴마크에서 온 대학생들, 미국에서 혼자 여행 나온 여행작가까지. 작은 호스텔 안에 마치 작은 지구촌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배낭여행의 진짜 재미지. 제 친구가 말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호화로운 호텔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짜 문화 교류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방비행은 제게 꿈같은 여행지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꾼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호스텔 직원이 공용 공간에 모인 투숙객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했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 위스키 보드카샷. 무료 주류 서비스라니. 저와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투숙객들도 모두 환호했습니다. 배낭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돈 관리인데 이런 서비스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정말요? 공짜로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저희 투숙객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고 곧 테이블 위에 위스키와 보드카가 놓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파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위스키를 콜라에 섞어서 마셨습니다. 맛이 좀 특이하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현지 브랜드 술이라면 맛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 부부는 보드카샷을 마시며 즐거워했고 덴마크 학생들은 위스키를 나누어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여행작가도 한 잔 기울이며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이지. 누군가 말했고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즐거웠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예정대로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육로 국경은 배낭여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였거든요. 그런데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권을 보여달라는 입국 심사관의 요청에 서류를 꺼내려 하는데 눈앞이 이상했거든요. 눈에 만화경처럼 눈부신 빛이 들어와서 서류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으니 숙취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여겼죠. 아마 식중독인가 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가벼운 식중독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베트남 입국 심사를 겨우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에도 제 시야는 계속 흐릿했어요. 이상하다. 뭔가 정말 이상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영원한 어둠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호텔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방 안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야, 불 좀 켜줄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뭐라고? 불은 이미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둡게? 저는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스위치는 이미 켜진 상태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도 침대 옆 스탠드도 모두 켜져 있었어요.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눈이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도 당황했습니다. 칼럼 농담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손을 뻗어 친구의 얼굴을 더듬어 봤습니다. 너 정말 여기 있는 거야? 목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아. 그때서야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나 숙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친구 중 한 명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23살 제 시력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제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다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메탄올 중독입니다. 메탄올? 그게 뭐죠? 의사는 찬찬히 설명해줬습니다. 메탄올은 무색의 불에 타는 공업용 액체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시신경을 손상시켜 실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제 눈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해봅시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메탄올은 술에 들어가는 에탄올과 냄새가 비슷한 데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짜 술 만들 때 종종 사용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호스텔에서 제공한 술을 마셨는데 그 호스텔에서 제공한 술에 메탄올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진짜 술에 메탄올을 섞거나 아예 메탄올로 만든 가짜 술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무색무취의 메탄올은 정말 완벽한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습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일반 술과 구분할 수 없었지만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독성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가 시작된 지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럼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어. 친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에 같은 호스텔에서 같은 술을 마신 사람들이 뭐라고? 6명이 사망했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명이라고? 응. 호주인 부부, 덴마크 대학생 2명, 미국인 여행작가, 그리고 영국인 1명까지.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며 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호주 부부는 신혼여행 중이었고 덴마크 학생들은 대학 졸업여행 중이었어요. 미국 여행작가는 여행기를 쓰기 위해 동남아를 돌고 있었고요. 그중 2명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웃고 떠들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모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들 메탄올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했어요. 저처럼 시력 이상을 호소했고 이어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똑같은 술을 마셔놓고 왜 저만 살아남았는지는 의사들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마신 양의 차이 아니면 정말 기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력을 잃었고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완전히 잃었던 시력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시력이 돌아온 것은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팡이 사용법부터 배워봅시다.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했어요. 23살의 나이에 말이죠. 흰 지팡이를 잡는 법, 지팡이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법, 계단을 오르내리는 법.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이 이제는 새로 배워야 할 기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23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곧 안내견 신청도 할 계획이에요. 안내견이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행자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어요.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공짜 음료와 술은 되도록 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무료 서비스에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술은 비쌉니다. 호스텔에서 무료로 제공할 만큼 저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6명이 죽었는데 그중 2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웃고 떠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여행자분들에게 다른 조언도 하고 싶어요. 만약 술을 마신 후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메탄올 중독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제 이야기가 BBC 보도 후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되었다고 해요. 많은 여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니 다행입니다.
여행은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험이기도 하죠. 특히 동남아시아처럼 가짜 술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술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전한 술인지 어떤 이유로 무료로 제공하는 건인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함께 곧 안내견과 함께 말이죠. 제 경험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전하는 제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